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를 했지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내란 또 두 한씨의 반란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일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일은 좀 성격이 서로 다를 겁니다. 대통령이 지난 6일이었죠. 담화에서 7일이었습니다.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와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줄기가 이제 임기라고 하는 정치적 일정의 문제와 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행정부로서의 그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일 뿐이지 어떠한 헌법적 기관에 위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다만 국무총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국정에 있어서 여당 대표로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뒷받침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남은 임기에 대한 문제, 즉 질서 있는 퇴진은 이것은 어떤 헌법 기관으로서 주어진 법적 권한의 영역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중지를 모으고 또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관철시키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같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실 이제 야당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는 누가 듣더라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여당의 대표가 같이 운영하겠다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안 했어야죠.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에 따르는 거고 그래야지 국정이 운영이 차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군 통수권도 없고 외교 활동도 외교에 관련된 권한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당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또한 여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법안 하나 국회에서 통과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수습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러한 말 자체가 사실상 직무 정지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선의에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한번 가본 길, 가보지 않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길 가지 말고 우리가 탄핵이라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탄핵과 동시에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이 탄핵 절차대로 가게 되면 국정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루빨리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면 공수처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내렸던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도 출국 금지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생각하기엔 특히 도주의 문제를 우려할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고 아직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해외로 도피한다. 사실은 그건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도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 수반의 신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를 조치하는 것이
것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다지는 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까지 듣죠.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주요 피해자들은 출국 금지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주의 우려는 사실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긴급 체포가 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될지는 뭐 지켜볼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 출국 금지까지 됐다는 것은 어쨌든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2차 탄핵안도 추진을 하죠. 오는 12일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늘 14일에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이것도 만약에 부결되면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는 14일에 있을 2차 탄핵 표결에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동참해 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여당의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께서 1분 51초의 짧은 담화문에서 나의 임기와 수습 방안을 우리 당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친윤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맡긴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한테 맡긴 것이냐 이걸 두고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역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고 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 빨리 돌입해야겠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특히나 이번 14일에 가결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어제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여당과 관련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심을 버티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탄핵 가결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2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차 표결 때는 이제 3명의 의원이 투표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결을 던졌다고 했죠. 꼭 참여가 곧 탄핵 가결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그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이 도대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여당 의원들 지금 상당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탄핵을 계속 투표를 불참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런다고 해서 앞으로 이 탄핵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대표가 이 질서 있는 퇴진의 최소한의 얼개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대통령이 어쨌든 무조건 수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아닌 질서 있는 퇴진으로 우리가 계속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 당내 분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또 조기 퇴진의 어떤 그 전체적인 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용산과 이 문제를 갖고 충돌을 한다면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이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아마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현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효과 있게 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조금 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현재 여당과 야당을 부르고 대표 지도부를 부르고 거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서 중립적인 거국 총리를 저희는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국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총리로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러면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면 그 거국 총리가 이제 권한을 이양받아서
첫 번째, 수사 기간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라는 숙제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 운영에 관련된 국무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국과의 외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 통수권의 어떤 권한도 위임받아서 북한 도발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안이 나와야지 이게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법률가나 누가 들어도 안정적인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 조기 퇴진이라는 건요, 5년의 대통령 임기 중에서 하루만 먼저 빨리 그만둬도 그것도 조기 퇴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요, 지금 사실상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야당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반증이 뭡니까?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지금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소극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정원 1차장 임명은 왜 한 겁니까? 또한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왜 누구는 사의를 수용하고 누구는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쥐지군듯이 조용한 것이지, 헌법상 법률상 아직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법 리스크, 대한민국의 리스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 안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받아서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붙입니다. 재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궁금한 건 그러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떤 사의를 표명한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헌법상 중대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할 경우에는 분명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질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야당의 탄핵 공세를 더 명분을, 빌미를 주는 아마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나와야 될 로드맵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게,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맞춰서 사실은 개헌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안을 마련해서 다음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개헌안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되고, 개헌을 하려면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좋든 싫든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논의해야 되고, 이것이 소요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개헌안을 마련해서 조기 대선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통령이 지금 뭐 체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헌법 71조가 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대통령은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으면서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있고요. 이게 또 하나 개헌론인데, 일단 뭐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적기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기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또 한번 개헌 논의에 불이 지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이릅니다. 왜 이르냐? 이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리스크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개헌을 얘기하면 이게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지만 구속 영장을 통해서 구속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권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에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옥중에서도 제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에 단체장들이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카드들은 뭐 하나만 나오면 모두들 설왕설래, 옥신각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석이 분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해야지만 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리스크를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뭐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 두 개가 그렇게 어떤 긴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와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는 경우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되면 사실 김 여사 특검 문제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의 이탈표와 또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는 저는 아직은 좀 뭐 예상하기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왜 중요한 거냐면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이렇게 허무하게 되지도 않을 방법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문제가 기인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탄핵 표결에 나왔을 때 같이 통과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최소한도로 국민의힘이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도는 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의를 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아직도 직무 배제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사필 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비상계엄의 한 축도 예산을 다 깎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을 좀 보인 바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중에서 7천억을 더 깎아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네.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제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 그리고 대통령직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예산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짜여진 예산을 제대로 적재히 편성을 해야지 돈이 허튼 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곳에다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그 7천억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압박용 카드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건요. 12월이 되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이 감액한 만큼 그만큼에 대해서 증액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예산 삭감했다는 것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근거가 없는 소리다. 오히려 이것은 지금 본인의 뜻대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고 다가올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비현실적인 카드를 꺼낸 것이지 담화문에서 그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말했던 어떤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압박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7천억을 더 깎은 예산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예산은 예산, 탄핵은 탄핵대로 좀 별개로 구분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민주당도 협상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챙기고자 했던 여러 가지 지역구 핵심 예산들이 이런 감액 수정안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 중에는 뭐 검찰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원전 관련 펀드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민생 예산들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배제되어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의 정부와의 예산 협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야를 함께 동일한 테이블에서 예산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예산안을 그저 대통령은 사후적으로 제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행태로도 얼마든지 주어진 직무를 이용해서 예산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예산 협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민주당도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더 민생 경제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예산안 삭감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절차와 탄핵 의결을 방해했다는 건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그 두 날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타임라인을 발표를 했죠. 즉 자기가 고의적으로 계엄 해제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어떤 계엄을 다 미리 인지하고 있고 아주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의원들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내란 공범까지 몰아가는 것은 좀 무리한 처사라고 보고요. 또 그 탄핵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당론으로 의결된 사안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동료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서는 뭐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만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란의 공범까지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공범인지 아닌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공범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적인 사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 교감이 없이 그저 본인의 말처럼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당시에 당사의 의원들이 50여 명 모여 있었던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무능력했다.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결정이 미흡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전 교감이 있어가지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에서 일부러 표결을 방해해서 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추가적인 증거로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던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명시키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재신임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친한계와 또 친윤계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사이의 어떤 의지가 매우 확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친윤이냐 친한이냐라고 하는 계파 갈등을 할 여유는 정말 없죠. 그럴 정도의 여유는 없는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계파 갈등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랑 원내대표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여기에 이 원내대표의 자리에 그동안 계속해서 좀 한동훈 대표랑 충돌을 빚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민들로서는 또 계파 갈등을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구상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의원총회를 이끌어가면서 중지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원내대표가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7.7%포인트 떨어진 17.3%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거고요. 국민의힘은 6.1%포인트 떨어진 26.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입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과였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한 자릿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ARS 조사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상당히 조금 적극적인 지지층이 더 응답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여론조사인 건 맞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의 문제는 사실상 정치권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느냐. 본인이 스스로 직무의 배제를 선언했고 앞으로 지금 퇴진을 하느냐 아니면 하야를 하느냐 탄핵을 하느냐 이런 논의에 지금 가운데 있는 대통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여당 대통령을 그 불법적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계엄과 관련해서 여당도 책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더 혼란스러운 수단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받고 이걸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이끌어낸다면 저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나름대로의 앞으로 전국에서는 그렇게 나쁜 지지율을 이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여론조사하게 보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진영에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ARS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게 되면 사실 악재에 비해서는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실제로 이 수치가 더 떨어질까라는 거죠. 왜? 전화 면접원들에게 사실상 이런 걸 대답할 때 정치적 올바른 현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17%의 긍정적인 그 지지율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더 낮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최초의 계엄이 발령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위헌하고 위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출당이라는 어떤 선제적인 카드를 꺼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직무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초강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게 사실 보수 지지자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오더니 1분 51초에 대통령의 담화문을 듣더니 마치 본인이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듯한 쉽게 말해서 한독수 국무총리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수렴청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차서 갑자기 조기 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탄핵에 반대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저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14일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어느 정도가 최소한의 어떤 그 제기에 발판은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지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에 떨어진 것도 떨어지지만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보수에 굉장히 질이 멸렬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마 지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탄핵은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기명 표결입니다만 또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무기명 투표를 하면 당연히 언론들 입장에서는 누가 찬성을 했을지 누가 반대했을지를 또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 자체가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분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강압적 수단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물러나는 그럼으로써 당이 굳이 분열 상황을 노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빨리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다 할 어떤 합리적인 제시를 하지 못하고 또 윤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해서 또다시 당내에서 분열상이 노출된다면 저는 그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수단으로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 골든타임이 지금 일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표결하기 전까지 그것들을 다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당내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렴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이 조금 낮은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지율의 변화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그것이 오롯이 또 민주당으로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뉘어서 갔고 중도층, 지지하는 곳이 없다라는 쪽으로도 또 한 2%포인트 정도 갔단 말이죠. 즉 민주당으로 오롯이 다 안 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아직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오롯이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의 비난을 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저 국민의힘이 이러한 그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려고 하는 속내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악재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의 지지율과 상관이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탄핵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회동을 잇따라 진행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것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고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친한계에서는 탄핵에 준하는 속도의 하야를 친윤계와 중진 사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까도 우리 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기 퇴진의 그 조기가 과연 어느 시기냐, 하루 먼저 퇴진하는 게 조기 퇴진이냐, 뭐 1년이냐, 당연히 이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언제까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로드맵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임기단축 개헌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투표를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에 한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늦추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적어도 한 내년 정도의 한 중반쯤에는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한 6, 7개월 정도의 로드맵이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기 퇴진의 어떤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입장에서는 거의 하야에 어떤 가까운 그러한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데 아마 국민들도 내심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후에 어떤 내란 혐의로 인한 수사, 당연한 리스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심, 첫 번째 공직선거법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대선을 한다? 저는 국민들도 그런 혼란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도 어느 정도는 최종 결과를 보는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야냐, 임기 단축 개헌이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야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조기 퇴진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지만 언제 퇴진할지 구체적인 시점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퇴진을 당장 내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개헌까지 이루어내야 되는 시대적인 숙제가 있는데 60일 이내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퇴진을 통해 가지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면 최소한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절차가 나오는 것이고 그 180일이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뭐 중진을 만나고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과 친한끼리 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고 싸우지 말고 빨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거국 총리, 중립적인 총리를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천된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고 그 중립적인 거국 총리가 그 권한을 이양받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도 준비하고 개헌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다시 임명을 해야 될 국무위원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양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방금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국민들 앞에 한번 논의를 펼쳐놓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 일인데 아직 조기 대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헌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야기한 거국 내각 책임 총리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선출한다든지 민주당이 일부의 장관직을 받아서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공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직 탄핵, 오직 하야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즉각적인 탄핵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그래야 앞으로 시간을 빨리 조기 대선을 땡겨서 하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 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도 해야 되죠. 또 누구를 선출할지 여야가 합의해야 되죠. 이러한 시간들이 늦춰지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거국 내각 책임 총리제 반대할 것이고요.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계속 모든 당경을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사퇴를 하는 것처럼 많은 탄핵하는 장관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국민의힘 쪽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권한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법률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다.
거국 내각은 굉장히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네. 먼저 탄핵에 찬성부터 하셔야죠. 내가 찬성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해야지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면서 언제 그만둘지 얘기도 안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시간이 늘어질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 내가 더 잘해볼게 라고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거국적인 중립적인 총리를 추대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수사기관입니다. 이 수사기관도 아시다시피 경찰이 국수본, 검찰이 특수본,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구난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사기관마다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요. 검찰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범죄 중에서 부패하고 경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은 내란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일단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빨리 수사 일원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의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검찰도 지금 현재는 이미 기울어진 이 균형추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뭐 상부의 눈치를 봐가면서 축소 수사를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우병우 민정수석도 있었고요. 대통령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김순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아주 면밀하게 이른바 미르케이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특검이 기초가 됐고요. 저는 지금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다소 혼선을 빚고 있지만 사실 저는 공수처가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 고위급 장성이나 장관급들 인사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상단에 있는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주도하되 밑에 실무자단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좀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회의 결과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론을 좀 내고 싶은데 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탄핵의 안을 또 한번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이번 주는? 저희 민주당은 이번 주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 8명을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저 상식적인 그리고 국민의 눈빛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에도 모여가지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추워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까 나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뜨겁게 국민의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 한 명 한 명도 지금 다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는 법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모여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감금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심리적으로 감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본인들의 탄핵에 대한 반대 사유가 그렇게 명분이 있고 당당하다면 의원들 개개인에게 자유투표를 권해야죠. 저는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빼고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자유투표하면서 그 결론을 내놓은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투표를 불참하자라는 당론이 점점점 뭐랄까요 설 자리를 잇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투표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을 많은 의원들이 계속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2차 탄핵 소추가 상당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결, 반대를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민주당의 동력이 약해질 것인데요. 요 앞으로 이 5일 동안 나올 수많은 단독 보도, 또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퇴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탄핵에 동참해서 탄핵 표결을 하자. 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더 잦아들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번 주 주말이 가장 큰 고비가 일단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문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못 내는 걸까요? 상대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 수행을 없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탄핵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냐인데 탄핵을 당하게 되면 역사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배출해낸 국민의힘이 그 과오를 역사에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